70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 늙는 게 두렵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70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은 걸까? 사실 많은 분들이 70대가 되면 그냥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 관리하고 있다. 70대 건강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70대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70대가 되면 그냥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시고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시며 심지어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 명확해질 겁니다. 70대에 찾아오는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첫 번째, 70대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연스러운 변화 이해하기. 먼저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의학계에서는 이를 순수 노화라고 부릅니다. 질병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늙었나? 하며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차거나 어디에 뭘 뒀는지 깜빡하시는 일이 늘어나실 텐데요. 이런 건 모두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알고 미리 대비하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력과 사고력.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젊습니다. 70대가 되면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뇌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죠. 그래서 가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하며 머리를 긁적이시는 일이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츠하이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건망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실제로 70대 분들의 90% 이상이 이런 경험을 하시거든요. 멀티태스킹도 예전만큼 쉽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TV를 보면서 신문도 읽고 동시에 전화 통화도 하셨을 텐데 이제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에 집중하면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시고 십자말풀이나 수도쿠 같은 퍼즐을 즐기세요.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잘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세 번째, 심장 건강. 조용히 변하는 몸속의 엔진. 70대 심장은 예전처럼 빨리 뛰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운동하면 심장이 쿵쿵 뛰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 빨리 뛰지 않거든요.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혈액을 뿜어내는 효율성도 떨어지죠. 또한 불규칙한 심박수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심장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잠깐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동맥에 플라크 기름때 같은 것과 쌓이는 것도 70대에는 흔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심장병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관리만 하면 70대에도 충분히 건강한 심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단도 중요한데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생선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담배는 절대 피우시면 안 되고 술도 적당히 하셔야 해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런 작은 관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70대를 만들어 갑니다. 네 번째, 피부 변화, 세월의 흔적을 아름답게 관리하기. 70대 피부는 확실히 예전과 달라져요. 검버섯이 늘어나고 주름이 깊어지며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들어요.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변화는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의 증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목욕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활용하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주세요. 70대에도 자외선은 피부에 해로워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도 착용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나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영양 섭취, 덜 먹고 더 채우는 지혜로운 식사. 70대가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예전처럼 먹으면 살이 찌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굶으면 영양 부족이 될 수 있어요. 70대 식사의 핵심은 소식하되 영양은 풍부하게입니다. 양은 줄이되 질은 높여야 해요. 특히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해요.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 시기이니까 생선, 두부, 콩, 계란 등을 꾸준히 드세요. 비타민 D와 B12는 특히 중요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고 B12는 뇌 기능과 혈액 생성에 중요하거든요. 이런 영양소들은 음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우니 의사와 상의해서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칼슘도 빼먹으면 안 돼요. 우유, 치즈, 멸치, 브로콜리 등을 드시면 돼요. 철분은 빈혈 예방에 중요하고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돼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으니까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뼈, 관절, 근육 약해지는 몸을 강하게 만들기. 70대에는 뼈 밀도가 떨어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더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키가 조금씩 줄어들고 골절 위험도 높아져요. 골다공증은 70대의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예요. 근육량도 줄어들어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20대에 비해 근육량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죠. 관절도 문제예요.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기 쉽고 유연성도 떨어져요.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도 흔하게 생겨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특히 체중 부하 운동이 좋아요.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칭도 꼭 하세요. 매일 10-15분씩 하시면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좋아요.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넘어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럽지 않는 신발을 신으세요. 화장실이나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시고요. 일곱 번째, 수면 변화, 깊은 잠을 되찾는 방법.
70대 수면 패턴은 확실히 달라져요. 예전처럼 깊게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게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 때문에 나는 불면증인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체온 조절도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시간이 부족하면 낮잠을 자시는 것도 좋아요. 단 30분 이내로 하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돼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잠들기 2에서 3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저녁 식사도 너무 늦지 않게 하시고 무거운 음식은 피하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어둡게 해주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자리에서 멀리 두세요. 파란 빛이 수면을 방해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8번째, 면역력, 약해진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법. 70대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감기나 독감에 더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 오래 걸려요. 상처가 아무는 것도 느려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요. 백신의 효과도 젊었을 때보다 떨어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독감, 폐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70대에 꼭 필요한 백신이에요. 특히 폐렴은 70대에게 매우 위험한 질환이에요. 노인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폐렴 구균 백신은 꼭 맞으세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알레르기 반응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 고생했던 꽃가루 알레르기나 음식 알레르기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이 기본이에요. 특히 비타민C와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거든요. 명상,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번째, 소화계 편안한 속을 만들어가기. 70대 소화기계도 변화가 있어요. 위벽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고 위궤양 위험도 높아져요. 변비도 흔한 문제예요. 장 근육이 약해지고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또한 복용하는 약물들이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이에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현미, 통밀빵 같은 통곡물도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8잔 이상 마시시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돼요.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소화에 도움이 돼요.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소화가 잘 돼요. 복부 마사지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돼요. 또한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10번째, 요로 건강 더 자주 화장실 가기. 70대가 되면 방광에도 변화가 생겨요.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저장하는 용량이 줄어들고 완전히 비우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밤에도 자주 깨게 돼요. 과민성 방광, 빈뇨, 야간뇨, 요실금 등이 70대의 흔한 증상이에요.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고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요실금이 생기기 쉬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출하기 꺼려 하시거나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이 도움이 돼요.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여러 번 하세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배뇨 습관도 개선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만들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마세요. 또한 변비가 있으면 방광을 압박해서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니 변비도 함께 관리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니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수분 섭취 자체는 줄이시면 안 돼요. 오히려 탈수가 되면 요로 감염 위험이 높아져요. 11번째, 성생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70대에도 성생활은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꺼려 하시지만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점들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질 건조증이 생기고 남성분들은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성적 흥미나 반응 속도도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질 건조증은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의사와 상담해서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발기부전도 약물 치료나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파트너와의 소통이에요.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게 필요해요.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성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강 상태도 중요해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이 있으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안전한 방법을 찾으면 돼요. 12번째, 시력, 느려지는 눈을 보호하기. 70대 시력에도 변화가 있어요.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또는 밝은 곳에서 어둠으로 이동할 때 적응이 느려져요. 색깔 구분도 어려워지고 특히 파란색 계열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노안도 더 심해져요. 가까운 글씨를 보기 어려워지고 돋보기 없이는 책을 읽기 힘들어져요. 또한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등의 위험도 높아져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세요. 집안 조명도 밝게 해주세요. 특히 계단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는 센서 등을 설치하면 좋아요. 독서등도 충분히 밝은 걸로 사용하세요. 운전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 밤에는 가능한 한 운전을 피하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에도 조심하세요. 선글라스도 착용하시고 정기적으로 안경 도수를 맞추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에는 화면을 밝게 하고 글자 크기를 크게 설정하세요. 20, 20, 20 규칙도 지키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6m 떨어진 곳을 보는 거예요. 13번째, 청력, 조금씩 멀어지는 소리를 다시 찾기. 70대가 되면 청력도 변화가 있어요. 특히 고음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음 소리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특히 S, F, TH 같은 소리를 놓치기 쉬워요. 배경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더 듣기 어려워져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대화하기 힘들어지고 TV 소리를 크게 틀어야 잘 들려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냥 참고 계시는데 사실 이건 좋지 않아요. 청력 손실을 그대로 두면 사회적 고립감이 생기고 인지 능력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착용하세요. 요즘 보청기는 성능도 좋아지고 크기도 작아져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아요.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청력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큰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귀마개를 하시고 이어폰 볼륨은 적당히 하세요. 귀 청소도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입 모양을 보면 이해하기 더 쉬워요. 또한 상대방에게 천천히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14번째, 건강한 70대를 위한 실천 전략. 지금까지 70대에 찾아오는 다양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런 변화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도 괜찮아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도 주 2에서 3회 정도 하시면 좋아요. 무거운 기구는 필요 없고 물병이나 밴드를 활용하셔도 충분해요. 둘,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칼슘과 비타민 D는 특히 신경 써서 드세요.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셋, 정기적인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가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받으세요. 넷, 사회적 활동 유지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고립감은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정신적 활동,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세요. 일기 쓰기, 회고록 작성, 손자, 손녀와의 대화 등도 좋은 정신적 활동이에요. 여섯,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집안의 안전을 점검하세요.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조명을 밝게 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망도 만들어 두세요. 일곱, 스트레스 관리,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매일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여덟, 충분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잠들기 전에는 편안한 활동을 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는 멀리 두세요. 15번째, 70대 새로운 도전과 꿈을 키우세요. 70대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아요.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고 해서 못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 7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전문가 수준에 이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행도 좋은 활동이에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곳을 탐험해 보세요. 꼭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동네 산책로나 가까운 공원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어요. 봉사활동도 추천해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복지관에서 상담하기, 환경보호활동 등 다양한 봉사 기회가 있어요.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활동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배울 수도 있어요. 16. 의료진과의 파트너십. 70대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과의 좋은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아플 때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건강관리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주치의를 정하세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꼭 말씀하세요. 약물 복용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검진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의사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일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17.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관리. 70대 건강관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가족들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현재 건강 상태, 걱정되는 점, 필요한 도움 등을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들도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도 세우세요. 응급 연락망을 만들고 응급실에 갈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두세요.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알레르기 정보, 주치의 연락처 등을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시면 좋아요.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되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무리해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한 일은 가족들에게 부탁하세요. 18. 경제적 준비와 관리. 70대에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해요.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고 생활비 패턴도 달라지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건강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정기검진,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으니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생활비 관리도 중요해요. 70대에는 식비나 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통비는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을 새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사기나 금융 범죄에도 주의하세요. 70대는 이런 범죄의 타겟이 되기 쉬워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무시하시고 투자나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가족과 상의하세요. 19.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 관리. 신체 건강만큼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70대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어요. 우울증 증상을 알아두세요. 지속적인 우울감, 흥미 상실, 식욕 변화, 수면 장애, 피로감 등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세요. 치매 예방에도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 사회적 활동, 정신적 활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검사를 받아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도 기쁨을 찾고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세요. 20. 마무리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한 70대는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70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두렵지 않으시죠? 물론 변화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70대를 보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0대이든 70대이든 심지어 8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운동은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 걷기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식단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하루 한 끼씩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가시면 됩니다. 정기 검진도 미루지 마세요. 예약하기 귀찮다고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예요. 건강한 70대, 활기찬 70대, 보람찬 70대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거예요. 건강한 70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건강 관리를 해나가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